안녕하세요. 스쿨트렌드 파동쌤입니다. 오늘부터 2021년 온라인 수업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또 수업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즐겁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실기적인 수업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도 있을 텐데, 선생님은 그동안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론적인 부분을 좀 가르쳐주고 싶고 같이 확인해보고 싶은데,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또 이런 수업을 한다는 것도 좀 쉽지 않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올해만큼은 좀 이런 수업도 한번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 또 활동지도 간략하게 한번 확인해 보면서, 활동지 뭐 문제도 풀어보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이론적인 토대, 체육 수업이 이 스포츠 생활이 어떤 교과서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 번은 살펴보고 갈 수 있도록 쌤이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듣는 학생들 모두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관심 없더라도 우리가 스포츠라는 것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뭐 호숫가나 개천가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든 걷기를 하든 마라톤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목을 선택해서 평생 스포츠로 가든 궁극적으로 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만 알아야지 그런 활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즐거움만을 위해서 또 수행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체육 수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관점을 바꿔서 뭐 이런 이론적인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면서 좀 이런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체육 수업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강 1장에서는 스포츠의 가치, 스포츠의 역할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과목이 뭔지는 아시죠? 스포츠 생활입니다. 스포츠 생활이라는 교과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는 비상교과서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스포츠 생활에서 스포츠 생활 과목을 살펴보면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스포츠의 가치, 스포츠의 수행, 스포츠 안전 이렇게 크게 3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3대 영역 중에 대영역 중에 스포츠의 가치에서도 또 스포츠의 가치에서 4가지 카테고리를 나누게 되는데요. 스포츠의 역할과 특성, 스포츠와 사회문화, 스포츠 경기문화, 스포츠 윤리 이런 등등의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스포츠의 역할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요. 현대사회에서 제도화된 스포츠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포츠의 역할과 특성을 탐색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현대사회에서 제도화되어 있다는 건 뭐죠? 일정한 규칙도 있고, 협회도 있고, 선수도 있고, 구단도 있고, 관중도 있고, 이런 형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포츠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화된 스포츠의 의미를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놀이나 게임이나 스포츠 요렇게 좀 포함 관계에 속해 있는 개념들이 있는데 이 개념을 좀 정리해 보고요. 스포츠가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또 스포츠의 특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조금은 변해왔느냐 등등을 살펴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상식선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니맵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스포츠의 의미에서는 놀이와 게임과 스포츠, 이 단어적인 의미를 일단 알고 관계성을 좀 확인하셔야겠고요. 두 번째로 현대사회에서 제도화된 스포츠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의 역할 부분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스포츠의 역할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현대 스포츠의 특성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스포츠의 특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스포츠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역할이나 특성 부분에서는
5가지씩 정리를 했습니다. 5가지씩. 더 많겠죠. 뭐 연구자들의 어떤 여러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더 뭐 많은 특성과 역할이 있겠지만 우리가 5가지씩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은 2개 내지 3개 정도만 기억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선생님은 가지고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수능에 안 나오더라도 함께 봐주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스포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는 먼저 놀이, 게임, 스포츠라는 이 용어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스포츠는 놀이와 게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놀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개울가에 여러분은 개울가가 없죠. 선생님이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개울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천변이나 여러분 뭐 서울에 살면 한강에 아니면 뭐 경기도에 살면 어디 뭐 안양천에 하여튼 그런 천변에 돌 던지는 것도 하나의 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가에 뭐 돌 던져보는 것도 놀이로 할 수 있고 뭐 돌을 이야기했으니까 뭐 돌을 뭐 멀리 던져보는 것도 하나의 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뭐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려보는 것도 하나의 놀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공기 놀이도 놀이라고 할 수 있고 놀이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일을 하거나 뭐 고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뭐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활동 모든 활동을 놀이라고 하게 되죠. 그 놀이를 하다 보면 점점점 뭐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재미있는 놀이. 이거 괜찮아. 재미있는 놀이가 돼서 하다 보면 이제 게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알고 있는 뭐 보드게임 같은 경우도 여러 보드게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뭐 혹시 농구 해보셨나요? 농구. 자, 농구 해봤다고 한다면 뭐 자유투 누가 많이 넣나 하는 게임. 또 뭐 고무줄 놀이에서 이제 또 같이 가다 보면 고무줄 가지고 팀을 나눠서 이제 게임을 하거나 선생님이 좀 너무 올드하네요. 고무줄 여러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정정하겠습니다. 고무줄 빼고요. 다시 놀이로 들어가서 줄넘기를 하는데 누가 더 많이 하나 줄넘기를 대결해보자. 저글링을 하는데 몇 초까지 할 수 있나 누가 대결해보자. 이런 것들은 뭐 스포츠라고 부르기보다는 하나의 게임에 가깝다. 왜? 경쟁성이 있는 상태. 자, 놀이는 즐겁기만 한 모든 활동은 놀이라고 볼 수 있다면 게임은 거기서 좀 더 체계화되면서 경쟁성이 있는 상태를 게임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렇다면 스포츠는 뭐냐? 스포츠는 좀 이따가도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 그 경쟁의 결과에 따라서 차등적인 보상이 존재하는 형태 또 게임보다 어떤 조직화된 협회 같은 것이 있어서 그 경기의 규칙이 그 경기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협회나 조직이나 단체에서 그 경기 규칙을 체계화시켜 놓은 상태 또 그리고 프로나 아마추어의 어떤 구분이 있는 상태 뭐 더 나아가면 더 세부적으로 발전적으로 확인해 볼 부분들이 있겠지만 스포츠는 이렇게 좀 고도화된 형태를 스포츠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놀이는 인간이 즐거움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놀이라고 하겠고 그러니까 이를 제외한 모든 활동은 놀이일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지금 가장 큰 박스 안에 놀이가 있고 게임이 중간 박스로 들어가 있고 스포츠가 가장 작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포함 관계다. 그래서 놀이는 스포츠와 게임을 포함하고 놀이에서 진화된 게임이 스포츠로 진화되어가는 그런 형태로 놀이와 게임, 스포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학습 코드로는 현대사회에서 제도화된 스포츠의 의미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의미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과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 이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나눠서 보게 되는데요. 넓은 의미로 스포츠를 바라본다면 건강 증진이나 또 뭐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되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또 스포츠의 넓은 의미로 본다면 놀이나 게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스포츠를 볼 수가 있겠고요. 좁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뭐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배구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된 프로스포츠를 살펴보시면 단적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특징은 그 선수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한다. 신체적으로 누가 더 우수한가, 또 그런 종목에 따른 운동 기량이 누가 더 뛰어난가를 아주 치열하게 겨루는 것이고, 그 겨루는 것에 따른 결과 보상이 매우 다르게 되죠. 뭐 특정 선수를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유명 선수의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보상, 또 무명 선수의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보상, 또 때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선수로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 선수들이 초중고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도태되거나 이제 운동을 그만두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에 참여해서 얻어지는 결과의 보상이 매우 다른 형태까지 오게 되는 그런 스포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텍스트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넓은 의미의 스포츠는 건강 증진이나 타인과의 경쟁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포함의 폭이 좀 넓은 거죠. 놀이, 오락, 여가 활동 등을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신체 활동을 넓은 의미의 스포츠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좁은 의미의 스포츠로 본다면 제도화된 규칙에 의해서 딱 정해진 방식으로 누가 잘하나라는 탁월성을 겨루는 활동으로 스포츠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오늘 보기로 한 스포츠의 의미, 역할, 현대 스포츠 특성 중에서 첫 번째 꼭지, 첫 번째 소주제였던 놀이게임 스포츠의 의미와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놀이가 게임으로 발전되고 게임이 발전돼서 스포츠가 되었다. 그런데 스포츠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놀이와 게임까지 포함하는 어떤 넓은 의미의 스포츠, 또 좁은 의미의 스포츠로 본다면 신체적 탁월성과 보상의 차이, 그리고 고도로 제도화된 어떤 관계 속에서 스포츠가 정의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두 번째 주제인 현대사회에서 제도화된 스포츠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제도화된 스포츠라는 의미,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정의된 스포츠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조건으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체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두 번째, 제도화된 활동이어야 한다. 세 번째, 경쟁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전의 내용과 좀 반복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 활동에서 대근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근육을 의미하는 것이죠. 손가락, 새끼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은 소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두박근, 대퇴사두근, 다리 근육, 복근, 이렇게 온몸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근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신체 활동이 전제되어 있어야 우리가 스포츠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포츠라고 하면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뛰고, 점프하고, 구르고, 뭔가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던지고, 쏘고, 양궁,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신체 활동들이 있는데, 신체 활동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이것이 신체 활동으로 인정되느냐, 이런 논란도 이제 또 넘어가다 보면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일단 여기서는 제도화된 활동이란 무엇이냐? 경기를 관장하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심판도 있어야 되고, 운영진도 있어야 되고, 협회도 있어야 되고, 경기 규칙이 정확하게 공지되어 있어야 되고, 경기 시설이나 경기장이 표준화되어 있어야죠. 배드민턴을 치더라도, 탁구를 치더라도 탁구대의 규격, 배드민턴장의 규격, 농구 코트의 규격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들을 바라봤을 때 제도화된 수준이 매우 고차원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제도화된 속에서 신체 활동을 통해서 경쟁을 해서 누가 잘하나를 겨루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 누가 잘하냐, 경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결과적 보상이 그냥 기분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물질적인 보상으로도 차등화되어 있다. 이것이 스포츠의 의미라고 다시 한번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2006년 아시안 게임에는 바둑이 정식 아시안 게임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었는데요. 바둑과 e스포츠를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다 생각되셨죠? 먼저 예시 답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과 e스포츠도 최근에는 스포츠로 인정을 받는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둑도 e스포츠도 이 대회 협회가 존재하고 있고 대회가 굉장히 체계화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대회가 이루어져 왔고 또 상대방과 경쟁을 하면서 승리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죠. 우리가 그 대근 운동이라는 또 뭐 신체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이 경기를 바라보면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둑돌을 놓는 게 어떻게 스포츠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e스포츠도 보통 마우스와 키보드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넓은 마음으로 또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려는 입장에서는 몸을 움직인다, 바둑돌을 놓는 것도 신체 활동의 일환이고 그것이 어떻게 손가락이나 어떤 소근 운동만 활용하는 것이냐, 대근 운동도 활용하는 것이고 또 두뇌와 함께 모든 신체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실제로 바둑을 해서 바둑을 두는 그 과정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심박수도 높아지고 결국에는 어떤 신체 활동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e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얼마나 긴장되고 짜릿하고 그 순간순간의 판단과 클릭 한 번이 자신 어떤 승패를 좌우하는 것인지, 이제 지금 뭐 TV에서 방영되는 여러 게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이렇게 게임으로 불리는 온라인 게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협회가 조직되고 대회가 열리고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순위 보상에 따른 경제적 어떤 보상이 달라지는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면 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또 어떠신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또 이런 의견에 좀 반론을 제기한다든가 또 창의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은 정말 좋은 도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 볼까요? 퀴즈를 한 문제 준비했는데요. 방금 봤던 거예요. 방금 봤던 거. 우리가 뭐 따로 체육을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방금 봤던 거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 무엇이 있을까요? 힌트 3가지입니다. 3가지. 자, 첫 번째 신체 활동, 두 번째 제도화된 거, 제도화, 세 번째 경쟁성, 3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을 보시면 신체 활동, 제도화된 활동, 경쟁적 활동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 스포츠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의 역할은 일단은 우리가 이해도 돼야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외워볼게요. 따라해볼게요. 개사, 교, 정, 경. 다시 개사, 교, 정, 경. 5글자예요. 이 청킹이라는 방법이잖아요. 뭔가를 외울 때 앞글자를 따서 세자 내지 7자 사이에서 외우는 건데 선생님도 이렇게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개사, 교, 정, 경.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 정치적, 경제적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 역할이라고 한다면 스포츠는 이제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하면 어떻게 되죠? 체력이 높아지고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죠. 많이 움직여야, 먹은 만큼 움직여야 체형이 유지될 수 있겠죠. 그죠? 많이 먹고 안 움직이면 당연히 비만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그 비만의 원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먹고 움직이느냐의 문제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고른 영양소를 섭취했느냐, 충분한 수면을 취했느냐, 또 질병이 없느냐, 또 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먹는 양이 많지 않더라도 살이 찌는 체질,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살이 찔 확률이 높겠죠. 그죠?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성격인 사람은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찝니다.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너 왜 운동 안 해서 살쪘구나, 이렇게 또 비만이구나 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류가 있지만,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스포츠의 역할에서 개인적 역할이라고 한다면 스포츠는 결국 흥미를 유발하게 돼 있어요. 경쟁이 있기 때문에 승패가 있고 이기게 되면 인간은 이제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 행동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연습하고, 졌기 때문에 이기려고 더 연습하고, 그런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결과적으로 신체 활동을 계속하니까 체력도 올라가고 또 비만이나 생활습관병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스포츠 할 때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합니까? 나 혼자 해도 인성은 높아지죠. 왜? 실패를 반복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만이 스포츠에서 기량의 향상이라는 값진 열매의 단맛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스포츠는 사실 대부분 사람들과 같이 합니다. 또 개인적인 운동이라도 누군가에게로부터 배우고 조언을 받고, 또 개인적인 운동이라 할지라도 함께 또 대회나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도구로 작용을 하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으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야지만 이 스포츠 활동이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또는 뭐 지금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골프 운동 같은 경우는 4명이서 이제 필드에 나가서 골프 운동을 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민감합니다. 성격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칠 수가 없어요. 난 차분한 사람인데 뭐 좀 다혈질인 사람이 있어서, 예를 들어 골프를 치다가 뭐 화가 난다고 뭐 땅을 걷어찬다든가 뭐 골프채를 툭 집어 던진다든가 이런 사람 만나면요, 골프 절대 다시 치지 않습니다. 왜요? 품격이 있는 스포츠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모든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배드민턴에서도 예절이 있고, 탁구에서도 예절이 있고, 뭐 하다못해 우리가 줄넘기를, 우리 단체 줄넘기 대회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스포츠 클럽 대회를 하더라도 어떤 의식과 행사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성이라는 것이 길러지는 겁니다. 사회성이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큰 무리 없이 어울릴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하잖아요. 스포츠를 함께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인성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수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역할 두 번째, 개사교정경에서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가 사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스포츠를 통해서 현대인들이 스포츠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 될수록 이 스포츠 활동 참여가 건전한 여가의 어떤 대표주자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뭐 국가적으로 보면은 운동을 하게 되면 질병에 덜 걸리니까 의료보험 보장 제도에도 이 의료보장 제도를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스포츠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인간관계가 이제 원만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것이 사회 통합의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거예요. 조기 축구에서 이제 뭐 어른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기 축구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도 스포츠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같이 팀 안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끼리는 굉장히 그래도 우리 편이니까 이런 연대감과 소속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사회 통합이라고 역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정경에서 제가 3개 다 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체육을 배우고 스포츠를 배우듯이 교육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스포츠를 체육 시간에 배우게 되면서 뭐 교내 체육대회나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하게 되면서 뭐 구성원들의 애교심이나 협동심을 키우게 되고 또 인성 함양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많잖아요. 갈등을 해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이 스포츠가 주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도 큰 교류가 없고 남한과 북한이 있을 때 긴장 국면에서 막 어떤 서로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스포츠 교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외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긴장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제적 역할. 스포츠가 굉장히 시장이 넓어져서 뭐 선수들도 연봉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도 스포츠를 많이 즐기죠. 그래서 홈 트레이닝이니 아니면 뭐 필라테스, 배드민턴, 마라톤, 볼링,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골프, 축구, 배구, 뭐 농구 등등 굉장히 많은 스포츠를 즐기게 되면 결국 신발도 사야죠, 옷도 사야죠, 필요한 장비도 사야죠. 또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광고도 해야죠. 또 유명 선수도 영입해서 또 뭐 에이전트도 해야죠. 선수도 오고 팔면서 뭐 그러죠. 그러니까 방송사도 생기죠. 채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스포츠에 관련된 시설이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미디어 산업, 여기 쓰여져 있지 않은 뭐 제조업, 시설업뿐만 아니라 스포츠 미디어, 스포츠 매니지먼트 뭐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새로운 수익들을 창출해 가면서 스포츠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또 로봇이 역할을 어떤 노동을 대체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 더더욱이나 사람들은 이제 그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개발 또 행복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할 텐데 그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포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스포츠의 직업적 시장도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선생님은 강력하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스포츠의 역할 5가지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뭐라 그랬죠? 개, 사, 정, 경. 개인적 역할, 사회적 역할, 교육적 역할, 정치적 역할, 경제적 역할. 요 개사, 교정경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맥락에서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어떤 효과가 있었을지가 뭐든지 아마도 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자, 벌써 3번째 주제로 넘어가고 있고 소주제로서 시대에 따른 스포츠 특성의 변화, 여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아주 컴팩트하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의 특성의 변화를 이제 서양사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가 서양에서 넘어온 종목들도 많이 있고 또 역사적 기록이 서양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도 서양 중심의 스포츠 특성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현대 스포츠의 특성에서 시대에 따른 스포츠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원시 시대부터 가보는 거예요. 아, 스포츠가 원시 시대에도 있었나? 네, 벽화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인간은 놀이라는 건 늘 해왔던 거죠. 왜? 일하는 시간이 있으면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했던 모든 신체 활동은 우리가 놀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놀이는 넓은 범위 안에서 스포츠의 개념에 포함이 되니까 스포츠는 인간의 역사와 동일한 겁니다. 인간이 존재했던 순간에 스포츠가 없었던 시절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시시대의 스포츠의 특성을 보면 운동 경기와 게임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와 많은 관련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원시시대에 경기를 관리하는 조직이 있었겠습니까? 또 기록을 측정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원시 시대는 어떤 놀이의 형태로 이제 여러 흔적들이 남아있다라는 기억만 남기시면 됩니다. 역사적 사료가 많겠죠. 뭐 사진도 있고 어떤 자료들도 있지만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수능을 볼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알면 좋은 것은 알길 바라는 것은 원시 시대에 그때도 우리가 스포츠라는 것은 존재했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흐름을 서양사 중심으로 본다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어서 고대 로마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 포함해서 이때 이제 우리가 좀 며칠 뒤에 강의에서 뭐 올림픽, 뭐 올림피아, 뭐 네미아, 뭐 그런 그 고대 올림픽의 형태를 소개할 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 여기선 간략하게 그냥 고대 로마 시대에는 어땠느냐라고 이제 스포츠를 정리해 보면 주로 훈련이죠. 군사적 목적으로 군인을 훈련하거나 대중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같은 거 아니면 혹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나요? 우리가 또 세대 차이가 나니까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고대 로마 시대를 다룬 영화들을 살펴보면 영화나 어떤 뭐 책 같은 걸 보시면 그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서 이렇게 어떤 전차 경기나 또 검투사들의 경기를 이제 관람하는 스포츠의 형태가 그 로마 시대부터 나오거든요. 또 이제 군인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스포츠를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요. 자,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은 중세는 이제 그 기독교가 주류를 이뤘던 시대를 중세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때 사람의 어떤 신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반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속 게임이나 토너먼트도 이제 말 타고 하는 마상 경기의 어떤 일종인데 일부 형태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어떤 신체 활동이 권장되지는 않았던 시절이다. 자, 이 역사적 흐름의 부분에는 텍스트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씩 설명하면 또 너무나 길어지죠. 또 역사적인 내용이 여기에 뭐 르네상스 시대 하나만 얘기해도 뭐 끝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키워드들만 정리하고 선생님은 이제 현대 스포츠의 특성을 만약에 수행평가에서 뭐 선언수령 평가로 낸다거나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들을 활용해서 조금 맞고 틀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시대적인 게 바뀌었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정도의 선언수령 문항을 출제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자 르네상스 시대에는 종교개혁 시기였기 때문에 놀이체육이나 어린이들 어떤 다양한 체육 활동들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다고 하고 도덕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지나치게 격렬한 신체 활동은 또 지향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수준으로 이해하고요.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배우고 깨우치고 하는 시대로 보면 되니까 실학과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심신의 조화로운 균형 발달이 강조되었다고 합니다. 다제도가 세운 범회학교에서 최초로 체육이 교과목으로 신설이 되기도 하였고요. 이 시대를 넘어가면서 현대사회로 이제 오게 되면서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로 인해서 스포츠가 점차 제도화, 체계화, 과학화, 산업화, 대중화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스포츠의 특성, 이 특성도 우리가 좀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그래서 이것도 좀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하는 걸로 초성을 좀 정리해보면 전관, 그 다음에 세수, 합기평. 자, 전관은 우리가 뭐 법률 용어로도 전관예우 뭐 이런 좀 사회적 뭐 비판의 대상이 되는 뭐 용어가 있기도 한데 뭐 일단 전관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전관. 그 다음에 이제 세수가 좀 연관성은 없지만 네, 전관, 세수, 합기도 같기도 한데 합기평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금방 외웠습니다. 그래서 전관, 세수, 합기평. 그래서 이 키워드를 이제 보는 거죠.
이 텍스트, 우리 PPT에는 순서대로 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씩 그 전관세수 합기평을 외치면서 살펴보면, 스포츠의 특성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볼까요? 전관세수 합기평. 자, 세 번째, 문자였던 세속성이죠. 세속성. 스포츠의 특성에서 세속성은, 세상과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즐거움과 경제적 이익 등과 같이 개인적인 동기, 이런 걸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거고, 목적에 따라서 스포츠 동호회 활동이나 개별적인 스포츠 활동을 즐긴다. 이런 걸 세속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다시, 전관세수 합기평, 마지막 글자죠. 평등성이에요. 평등성. 현대 스포츠는 성별이나 지위, 누구도 다 스포츠에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좀 그럴 수는 있겠죠. 배드민턴을 치는데 누구는 정말 금으로 만든 번쩍번쩍한 걸로 이제 배드민턴을 치는데 나는 그냥 일반적인 채로 친다. 근데 내가 더 잘 칠 수도 있다. 그런 거잖아요. 장비가 약간의 어떤 변수를 주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체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가, 또 신체적 기량이 얼마나 우수한가 등등으로 이제 현대 스포츠의 어떤 승패는 갈리게 되어 있으니까 비교적 평등하다. 출발점은 거의 동일하다. 0대 0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쵸? 스포츠가 참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평등한 거죠. 자, 다시 전관세수 합기평에서 전문화, 전이죠, 전. 첫 번째 단어였던 전관세수 합기평의 전문화. 선수들의 신체적 특성과 성향에 따라 포지션을 부여한다. 그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농구에서도 가드면 가드, 포워드면 포워드, 센터면 센터, 이렇게 있고, 축구도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이렇게 다 나눠져 있듯이 선수들의 기량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하되, 예전에는 선수와 감독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트레이닝 코치, 멘탈, 상담, 다양한 분야의 코칭 스태프, 운동 처방사, 트레이너, 팀 닥터, 등등 전력 분석가, 굉장히 많은 분야의 스포츠 관련된 팀 관련된 직업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신발이나 경기복 등 장비들도 역할이나 특성에 맞춰서 굉장히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의 특성, 전관세수에서 네 번째 단어였던 수량화. 수량화라는 게 뭐죠? 통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야구도 투수가 공을 던지면 몇 킬로미터인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투수가 던진 공이 커브인지, 직구인지, 슬라이더인지, 그 구종의 비율도 있고, 또 타자가 투수의 공을 쳤을 때 야구의 타율 같은 게 나오잖아요. 또 예시로 나와 있는 마라톤 완주 기록도 있고요. 또 축구도 패스 성공률이 있고요. 또 어디를 주로 활보하는지에 대한 그런 측정 데이터들이 굉장히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승부 예측도 가능하고 또 선수 간의 상성, A라는 선수를 만났을 때 B 선수는 강하다. B 선수는 C 선수를 만났을 때 약하다. 이런 식의 상성도 다 데이터화되고 수량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합기평, 전관세수 합기평의 합리성이죠. 스포츠는 합리적인 규칙에 따라서 경기가 진행되니까요. 경기 규칙을 위반한 경우 경고나 퇴장 등의 조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합기평에서 전관세수 합기평에서 마지막 여섯 번째 단어였던 기록 추구 측면이 있는데 선수가 기록을 세우면 기록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대중의 화제가 되는 거죠. 선수들은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경기 기록은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되니까 세계 신기록은 전 세계에서 최고, 올림픽 신기록은 역대 올림픽 중에 최고, 대회 신기록은 해당 대회에서 최고, 국내 신기록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등의 어떤 기록 등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전관세수 합기평에서 두 번째 문자였던 관료화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나 관련 행사는 국내 또는 국제적인 스포츠 조직에서 정한 법규의 관리와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화되어 있다가 이제 관료화라고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관, 세수, 합기평. 전, 전문화, 관, 관료화, 세, 세속화, 수, 수량화, 합, 합리화, 기, 기록 향상, 평, 평등성. 이렇게 7가지 현대사회, 현대 스포츠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선생님이, 앞선 그 정리 내용에서 스포츠의 역할도 개사, 교, 정, 경. 개사, 교, 정, 경. 그 다음, 전관, 세수, 합기평. 오늘 이 2가지 이 청킹된 단어만 외워놓으면 여러분이 스포츠의 역할이나 스포츠의 특성을 좀 더 쉽게 설명하고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스포츠의 역할과 특성에 관련된 수업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 스포츠의 역할과 특성에서 스포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스포츠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봤었고 현대 스포츠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어요. 자,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OX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1번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활동, 경쟁적 활동, 제도화된 활동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네, 이 문제는 맞는 거죠? 자, 2번째, 중세시대 직후부터 현대 스포츠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중세시대, 이건 약간 역사와 비슷한 문제가 되어버렸는데요. 중세시대 직후에는 현대인가요? 무슨 시대인가요? 중세시대 이후에는 르네상스 시대, 계몽주의 시대를 넘어서 현대사회가 오기 때문에 현대 스포츠의 특성은 이제 계몽주의 시대 정도 됐을 때부터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는 X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습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놀이, 게임, 스포츠라는 어떤 용어적인 의미가 있다. 2번째, 스포츠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활동, 경쟁적 활동, 제도화된 활동 등이 필요하다. 또 스포츠의 역할로 본다면 개사, 교정, 경 해서 개인적 역할, 사회적 역할, 교육적 역할, 정치적 역할, 경제적 역할 등이 있다. 자, 현대 스포츠의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전관, 세수, 합기평, 전문화, 관료화, 세속화, 수량화, 합리화, 기록 향상, 기록 추구, 평등성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포츠와 사회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